물질을 못 만든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화장품은 물하고 기름하고를 섞어서 만들어요. 왜 물하고 기름하고를 섞어서 만드냐면 우리 얼굴에 이 물하고 기름이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동 공급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땀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개기름이라고 나와요, 개기름. 그게 사실은 이 피부에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씻어내버린다는 거예요. 오염된 환경에 살다 보니까 비누로 싹싹 씻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안을 하고 나서 물기가 마르면 막 피부 땡기죠. 땡기도록 놔두면 절대로 안 돼요. 물기가 말라가지고 땡기기 전에 즉시 발라줘야 돼요. 땡기는 순간에 쩍쩍쩍쩍쩍 갈라져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래서 절대로 피부는 마른 상태로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피부를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흙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거 석유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분이 무슨 석유가 그렇게 생겼냐고 하면은 답답하죠. 예. 무슨 흙이 이렇게 생겼냐고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흙의 원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흙을 먹어서 이걸 키워요. 태어날 때는 주먹보다 좀 더 크게 태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커졌어요. 뭘로 키웠어요? 다 흙으로 키운 거예요. 원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소고기 먹는데. 근데 소도 뭘 먹어요? 풀을 먹죠. 풀은 어디서 나와요?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몸을 키우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흙의 원소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하고 기름하고를 섞어서 이거를 다시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하고 기름하고만 섞어 놓으면은 이것이 그렇게 좋은 화장품은 아니에요. 여기에다 뭘 섞어야 되냐면 기능성 물질을 섞어줘야 돼요. 기능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름을 제거하는 성분이라든가 또 미백 성분이라든가 보습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기능성 화장품이 되면서 고급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능성 물질을 어디에서 추출하냐면은 식물에서 추출해야 이거를 천연 화장품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동물성 원료를 쓰거나 광물성 원료를 쓰거나 화학적인 원료를 쓰면은 천연 화장품 부류에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 화장품은 원료가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식물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코올 추출 방법이라고 해서 기름기가 많은 식물은 알코올로 녹여내요. 그 다음에 보통 식물들은 열수 추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약 다리듯이 약한 불로 서서히 다려내면은 이게 유효 성분들이 추출이 됩니다. 그런데 열수 추출을 해놓으면은 이게 다 시커멓게 나와요. 왜? 여러분들 식물을 끓이면은 무조건 다 시커멓게 나와요. 한약 다려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 산화 성분이라든가 또는 뭐 촐이 이렇게 촐이 붙어가지고 이게 녹슬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커멓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 베이스 머티리얼에다가 많이 넣어주면은 고기능성 화장품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색깔이 진하다 보니까 이걸 많이 넣으면은 화장품이 시커매져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넣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여기다가 감마선을 조사를 해줬더니 이게 맑고 투명하게 바뀌더라. 그러면서 유효 성분은 활성화가 돼가지고 4배 이상 활성화가 돼가지고 효과는 더 올라가면서 색소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고 싶은 만큼 넣어줬더니 뉴스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유효 성분을 기존보다도 500배를 더 집어넣었더니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됐더라. 이렇게 나와요. 뭐 뉴스라고 다 믿을 건 아니에요. 식물 끓이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방 화장품이 되게 좀 누런색을 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감마선을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강한 햇빛을 한번 빡 쬐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맑고 투명해지더라. 그러면서 효능은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거를 넣고 싶은 만큼 집어넣었더니 고기능성 화장품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화장품이 바로 이 애터미 화장품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용기를 보고 뭐 별로 같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뭐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기에는 돈을 많이 안 들인 건 맞아요.
뭐 더 이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용기를 갈아가지고 얼굴에 바를 것 같으면은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겠는데 이건 어차피 쓰고 나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만 만들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굴에 직접 발라지는 내용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물만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특허 기술뿐만이 아니고 한국콜마라고 하는 100년 전통의 이 화장품 업계의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다국적 기업,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호주, 유럽, 전 세계 선진국의 연구시설과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유명하다고 하는 회사에다가 OEM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분들 한국 콜마 화장품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생산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원 숫자는 모든 한국에 있는 어떤 화장품 회사보다도 연구원의 비율은 더 많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한국 콜마에서 만든 게 많아요. 그래서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회사들이 여기에서 개발한 제품을 갖다가 자기들 이름으로 팔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콜마는 한국에서만 유명 브랜드 회사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명품 회사에도 납품하고 일본의 명품 회사에도 납품하고 유럽에 있는 명품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자랑하는 회사가 이제 콜마인데 그 회사에서 개발을 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무지무지하게 싸요.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우습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하나에 한 50만 원씩 받아버리면 와 그러면서 좋은 모양이다 이럴 분들이 많아 지금. 그런데 이게 얼마냐면 15,000원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15,000원짜리 그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품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품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품질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 업계는 뭐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화장품 가격 뭐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가격 결정을 해요. 어디서 70만 원짜리를 내 그러면은 마케팅실에서 조기가 70만 원짜리를 내는데 우리가 한 레벨 높은 회사인데 우리는 80만 원짜리는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가격을 올려요. 그냥 올려. 지금 화장품 가격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통 10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광고비가 얼마냐면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대예요. 35%에서 40% 나가요. 그 다음에 매장 수수료가 있어요. 백화점이든 아니면 로드샵이든 매장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장 수수료가 35%에서 40%. 백화점도 보통 1층은 40%대예요. 1층은 3층, 4층, 5층, 6층 5 파는 데가 34%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TV 홈쇼핑 그 회사에서 떼가는 게 얼마 떼가냐면 43% 정도 떼가요. TV 홈쇼핑 싸게 파는 것 같은데 실제로 TV 홈쇼핑 방송만 해주는 회사에서 43% 정도 평균 떼가고 있다고요. 어떤 거는 47%까지 떼가요. 그러면은 나머지 가지고 제품 만들고 영상 만들고 뭐하고 재고 끌어안고 TV 홈쇼핑 하다가 망하는 회사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TV 홈쇼핑을 운영하는 회사는 절대로 안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화장품 싸게 파는 것 같지만은 TV 홈쇼핑 회사에서 뜯어가는 게 이만큼 뜯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70%에서 7만 원에서 8만 원, 10만 원짜리면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용물 값하고 용기 값하고 어느 게 원가가 더 들어갈까요? 업계 평균적으로? 용기에 더 많이 들어가요. 그 우리 선수들만 아는 건데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제법 아시네. 내용물 값보다도 용기 만드는데 포장하는데 돈들을 더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첨단 기술이 들어갔지만은 제가 화장품 기술자들하고 가격 내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나가요.
이게 주스보다 비쌀 이유를 설명해봐라. 식물성 100%라면서 자, 주스도 식물 100%야. 그러면은 이게 주스보다 비쌀 이유가 뭐가 있어? 설명해봐. 그러면 이제 뭐 여기는 뭐 나노 캡슐 기술이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보존 공법이 들어가고 뭐 퀵 델리버리 시스템이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을 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네가 하냐? 기계가 하지. 기계가 한다 이게 기계가. 그러면은 기계 감가 삼각비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기계 하나 가지고 몇 천만 개 만들 거 아니냐 이거야. 1년에 몇백만 개 만들면 10년 쓰면 몇 천만 개를 만들 건데 몇 천만 분의 1 여기다 넣으라 이게 기계가. 그거를 생산을 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전기 모타에 몇 마력짜리 모타인지 거기에서 쓰는 전력비 여기다가 집어넣어. 다 주겠다 이거야. 그렇게 해도 얼마 안 나와요. 다 집어넣어도. 그러니까 이 화장품에 거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여성분들 허영심 때문에 그래요. 여성분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돼. 대개 남편들이요 화장품 가격을 몰라. 그 가격 그대로 다 얘기하면 뒤집어질 남편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화장품 가격 잘 몰라요. 대개는 막 한 절반이나 5분의 1 가격에 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신없다고 할까 봐서. 자, 어떻든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가격을 엄청 낮춰라. 사정없이 낮춘 거예요. 처음에 이거요. 저희 회사를 만나기 전에 저희 회사보다도 이 콜마 B&H SBT가 2년 전에 먼저 설립이 됐어요. 그때 얼마에 팔았냐면은 5종 세트를 35만 원대 팔고 38만 5천 원에 팔았어요. 5종 세트를. 그런데 그렇게 팔아가지고는 안 된다. 자, 이거를 1년에 100만 세트씩 팔아낼 테니까 100만 세트를 생산한다고 생각하고 가격을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봉지더라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격 계산을 해서 내한테 넘겨주면은 내가 1년에 100만 세트씩을 팔고 공장도 산다. 그런데 38만 5천 원씩 팔려고 하면은 광고비 어마어마하게 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 그렇게 팔아도 남는 거 별로 없을 거다. 어떡할 거냐? 100% 망하는 길보다는 1%라도 살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가격을 사정없이 낮춘 거예요. 그래서 5종 세트를 6종 세트로 바꾸고 양도 더 늘리고 그래서 38만 5천 원 하던 것을 지금은 7만 6,500원 네,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그 이제 총판가로 4세트씩 사시면은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품목도 더 늘리고 양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니까 지금은 100만 세트씩이 나가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업계 통계를 보면 100만 세트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께 이제 100만 세트가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계속 성장을 해. 그러면 이제 뭐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우리는 200만 세트, 400만 세트, 500만 세트, 1000만 세트씩 생산을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바로 이 화장품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화장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품질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품질의 제품이어야 된다. 그렇지만 가격은 초대량 생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원가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 화장품 배합하는 탱크도 이만해서는 안 된다.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사정없이 크게 해서 돌려야 된다. 그래야 막 물량이 애터미의 열풍이 지금 부는데 내년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쫙쫙쫙쫙쫙 여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앞으로 들어갈 때가 어디냐면 중국 시장, 남미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갔다 하면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요 앞에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크레인 올라가지고 공장 짓고 있는 거 있죠? 화장품 브랜딩 공장이에요. 앞에 짓고 있어요. 하루에 100톤을 생산을 해요. 화장품을 하루에 100톤을 생산을 해요. 요걸 여기다 짓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담아가지고
벌크로 드럼에다 담아가지고 북경 콜마로 가져가서, 지금 북경 콜마 공장 지금 가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로 가져가서 거기서 바틀링을 하는 거예요. 병입 작업을 해요. 포장 작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전역에다가 지금 풀어 제낄 거란 말이에요. 이 공장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물동량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이 팔릴 대책도 없이 세우겠어요? 어마어마한 중국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미 시장, 기가 막힌 시장이에요. 그래서 남미로 들어가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전 세계에 애터미가 깃발을 다 꽂은 날이 올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군사력에 의해 가지고 제국을 넓혀갔어요. 그렇죠? 뭐 영국도 뭐 함대 가지고 가서 막 대포 쏴가지고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뭐 몽고 뭐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영역을 넓히는 시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제품이 전 세계로 나가면은 그게 우리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화장품 분야, 샴푸 분야, 치약 분야, 이런 쪽에, 건강식품 분야, 이런 쪽에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덮어버리는 날이 올 거다 이거예요. 그거를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애터미의 제품 경쟁력,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통한다 이거예요. 미국 분들, 일본 분들이 지금 정말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미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중국 시장, 동남아 시장, 인도 시장, 남미 시장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애터미 제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뭐 3,300억이 올해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뭐 다 컸네, 이제 나는 너무 늦게 왔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애터미가 뭐 한국에서 1등 하는 거 가지고 만족할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터미는 전 세계 유통시장을 석권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나선 회사란 말이에요. 앞으로 중국 시장이 터지고 남미 시장이 터지고 일본 시장, 러시아 시장이 터졌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의 파트너로 다운라인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오는 돈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까지 패배에 쩔어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제 애터미를 만났으니까 용기를 내세요.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그런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우리는 못해낼 것이 없는 민족이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전 세계 시장으로 애터미가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